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최근 주택 시장에 있어서 제재가 많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토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임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하실 시에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큰 화제가 되었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 기억하시나요? 결국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보존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그린벨트란 쉽게 말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를 뜻합니다.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가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개발 행위도 가능하고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로 풀릴 수 있는 지역이라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들이 지가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많아 투자 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많은데요. 임야란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투자는 다양한 형태로의 용도 변경이 자유롭고 또 건물과는 다르게 유지 비용과 부수적인 지출이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그린벨트 내 토지와 임야 투자 시 핵심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 그리고 그린벨트 구역 그리고 임야 지목인 임야에다가 투자를 권유받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투자를 할 경우 어떤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집이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린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린벨트가 언제 풀리느냐, 해제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본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야냐 아니냐를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린벨트는 해제가 가능한지 해제 요건, 임야는 개발이 가능한지 총 개발행위 종류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 볼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집입니다.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도시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도시 개발을 제한할 목적이라는 것은 그 토지만큼은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3기 신도시, 여러 신도시 그리고 공공 택지 같은 경우엔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킨 후에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한국의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구역 현황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국의 7개 도시권역에 33,862km 전 국토 면적의 거의 한 4% 정도가 서울권, 수도권,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등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을 먼저 보실 텐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30km, 30km 권역 내에 이 녹색 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으로 위성지도로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보시는 대로 개발 제한구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지역을 해제를 함으로써 공공 대규모 택지 사업, 지자체 현안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인근 토지의 토지 가치 상승도 같이 유발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정이 됐고 해제가 된 현황 중에서 수도권만을 떼와서 보셨을 경우에 당초에 1567km제곱미터에서 해제가 152km제곱미터가 해제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평수가 1414km제곱미터인데 구평수로 환산하면 4억 2700여만 평이 현재 수도권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할 시에 이 존치된 토지가 해제될 수 있는 해제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용량을 보시면 자, 수도권에 93.2km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면 2800여만 평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울, 인천, 경기, 국책사업 등으로 해서 약 93.2km제곱미터인데요. 제곱미터인데 2,800여만 평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가 개발된 면적이 약 90만 평, 100만 평이라고 쳤을 경우에 여의도 면적의 거의 30배가량이 개발 제한, 수도권 인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 용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해제 기준이 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투자할 때 조만간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대라는 어떤 지인의 말만 듣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해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개발 제한 구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환경 평가 결과가 보전 가치가 낮은 곳으로 도시 용지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약 집단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20호 이상이 집단적으로 취락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투자가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시가와 면적 조정 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한 지역들. 자, 보시는 대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리고 철도 등등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가 들어오거나 도로가 개설 경우에 주변의 개발 제한 구역 토지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의 유치가 필요 없는 지역. 다섯 번째, 도로 및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서 생겨난 3만 제곱미터의 미만의 단절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경우에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기준에 충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꼭 그린벨트 내 구역 내의 투자 시에는 꼭 전문가와 아니면 관공서의 문의 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야입니다. 자, 임야 투자 같은 경우에 임야의 종류부터 볼 텐데요. 자, 임야의 종류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서 볼 수도 있듯이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임야로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개발하지 말고. 준보전산지는 임야긴 하지만은 필요에 의해서는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지에는 산지관리법상 임야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어지고요. 특히 투자 시에는 준보전산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 가치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차피 직접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내의 임야는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짜가 들어가게 되면 개발은 좀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산지 임야를 투자할 때 본 임야가 내 임야가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는 산지 전용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임야를 투자하러 가셔가지고 산이 높네, 낮네, 말만 느낌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절대 금물이고요. 경사도, 이 본 토지의 임야의 경사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이 경사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상담에 들어왔던 임야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임야의 경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러 사이트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 네이버나 지도, 위성 지도를 봤을 때 등고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임야 같은 경우에 지번을 알았고 지번에 대한 지적 편집도가 들어가서 처음과 끝에 대한 수평거리를 먼저 내면 수평거리. 자, 그리고 나서 25,000분의 1 축적이라는 가정하에 등고선을 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고선이 한 개당 10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거리는 60m입니다. 자,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가지고선 경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거리 60m를 수평거리 총거리 144m로 나누면 경사율이 나옵니다. 약 한 41%에서 2% 정도가 경사율이 나오는데요. 이 경사율을 가지고 경사각도와 경사율 환산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마셨던 대로 경사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임야의 경사도는 21.8도가 넘는 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직접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계 측량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먼저 사전 답사를 하기 전에 이 임야의 지번을 알고 경사도를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경사도가 나왔어요. 대략적인 경사도가 21도에서 20도 이상이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별 임야 경사도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임야 같은 경우에 21도가 넘기 때문에 본 임야가 지금 보시는 이 지역에 해당 속해 있다고 하게 되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이 산지 전용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들을 보시면 서울 녹지지역, 고양, 시흥, 평택, 화성, 그리고 용인, 수지, 기흥구, 인천, 부산 모든 지역들이 17.5도 미만일 경우에 산지 전용허가가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을 보시면 김포, 세종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임야 경사도에 대한 허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임야를 투자하실 시에는 먼저 도로도 기본이겠지만 도로는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그린벨트와 임야 투자 시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지 투자 시 그리고 내가 토지를 투자했을 시에 토지의 가치 상승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과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